오늘 조선 해운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운임 증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인데요. 그 다음 타자는 항공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항공주에 대한 향후 전망들과 보유하신 분들께 대한 전략들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의 적풍이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조선해운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바로 어제 주말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지금 배가 없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고 있다. 실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배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좀 단가도 세고 또 물량도 많은 그런 쪽으로 이제 배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사실 규모 자체도 작다 보니까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도 지금 운임, 그러니까 배도 구하기 힘든 데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사상 최고,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막 살아나고 이제 공장들도 물건을 생산하고 이제 해외 공급 계약까지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HMM이나 또는 뭐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것들이 전부 급등으로 마감이 된 상태이고 한동안 저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뭐 지금 따라잡아도 괜찮긴 하지만은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다음은 항공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을 통해서 항공주에 대한 전망 지난 10월 말쯤에 잡아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소식들이 또다시 들려오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항공 쪽에서 경영이 안정이 될 것이고 또 대한항공이 이번에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이 이제 분위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이제 중소형 항공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운송업종들, 이것도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운송업종들이 대부분 실적이 대박이 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직접 배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나르는 이 물류 관련 업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운임이 높아져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한테는 전부 악재예요. 수출기업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죠. 물론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내년엔 더 잘할 거예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eGMP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현대차 쪽에서는 솔직히 호재가 너무나 많아요. 이 정의선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운임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현대차가 망하진 않겠지만 좀 부담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시즌입니다. 이것도 한때 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돈을 벌었던 얘기가 좀 들어오면은 또 배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끼어들게 되면은, 그리고 대체제인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가격 경쟁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깐의 어떤 그런 이제 시즌성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주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항공 물류, 그러니까 뭐 배편이든 비행기 편이든 이 물류에 대한 수요는 지금 11월이니까 이미 맥시멈 물량에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내년 초까지입니다. 내년 초까지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광군절도 보실 거고요. 우리나라 코리아 셀페스타, 물론 우리가 코리아 셀페스타는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해외 직구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들 불프 요거 이용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싸게 물건들에서 많이 살 수 있죠. 그 시즌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배 타고 오는 것도 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있고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퀵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들이 지금은 거의 폭발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좋을 거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항공주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사람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공항으로 내려왔다. 이 뭡니까 이게? 물론 이제 가만히 있던 기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돌리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좋은데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약에 미국을 갔다면은 티켓 하나에 수백만 원씩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번에 꼼수를 쓴 게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실자. 그래서 화물을 실어서 어쨌든 실적은 메꿔놨어요. 어느 정도 채워놨고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백신을 실으러 갈 겁니다. 이 백신이라는 거는 배 타고 한 달, 두 달씩 저 먼 나라 가게 되면은 그 안에 큰일 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독감 백신도 상온에 보관 잘못해가지고 막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역시도 굉장히 냉장 보관해서 냉동 보관해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항공으로 가야 돼요. 항공이 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이거는 뭐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화물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 백신이 언제 나오냐? 빠르면 뭐 12월달, 11월도 얘기 나오기도 하고 내년에는 내년 초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막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백신 실어 날릴 것이고, 그렇게 돼서 치료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면, 예방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면 사람도 실어 나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물, 백신,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어찌 보면 이 백신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시점이 빠르거나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요, 이 항공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들이 지금 맛이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그 항공사 직원이 또 세상을 달리했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는데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일이 없어요.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저는 조금만 더 견뎠으면 어땠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에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항공사들 있죠. 항공사들이 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다들 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같은 이런 작은 LCC 회사들이 전부 이번에 유중에 들어갔어요.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가 싸게 쳐줄 테니까 지금 투자해라. 실제로 저는 지금 이 바닥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사람들 충격이 좀 컸죠. 와, 이렇게 대규모 유증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급락이 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바로 운임 올라가고 있고, 이 배편이 아니라 비행기편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악재는 저는 아시아나항공 쪽은 반영됐다고 보고, 나머지 항공사들도 이번에 유증을 다 시행을 할 텐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전부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유증빨로 올해 연말은 버틴다 쳐도 오래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 경기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특히 대한항공 쪽에서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 저런 항공사들끼리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지만 만약에 어떤 큰 항공사한테 인수가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회사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한항공이 정상화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과연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갈 것인가, 또는 저기 적혀있는 다른 중소형 항공을 가져갈 것인가. 현재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대한항공을 봤었죠. 대한항공 우선주도 봤었는데요. 둘 다 괜찮았어요. 대한항공 우선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때 이후로 계속 잘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한진, 그리고 한진칼, 요즘에 한진이나 한진칼이 그 물류 관련해 가지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경영권 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분확보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두 가지 재료가 엮여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진과 한진칼도 지금 다 시세가 나오고 있고, 바다가서 대한항공도 시세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좋을 거라 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가 오늘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한다면 지금이 바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아시아나 IDT 같은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연말에 싸게 잡아놓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겠죠. 사실 이번에 조선해운주만 보시더라도 HMM은 뭐 원래부터 잘 가고 있었지만, 이 이외에 뭐 대한해운이나 이런 건 솔직히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었어요. 갑자기 떴죠. 그리고 뭐 펜오션도 마찬가지. 정말 조용하다가 갑자기 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항공주들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제주항공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 보이죠. 이미 유상증자한 이때 진행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에어부산 상태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티웨이 항공 역시 상태가 다들 좋은 애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찌 보면 바닥일 수도 있는 저런 항공주들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담아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온지를 잘 눈여겨보셨다가, 백신 나오면 분명히 백신주가 먼저 움직일 텐데 그거를 누가 나를 것이냐, 당연히 항공사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항공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해운주의 급등 이후로 볼만한 업종은 항공주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이제 가장 큰 재료는 백신, 그리고 그 다음은 M&A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영상 하단 쪽에 어플과 단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저랑 또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소통하고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